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누메이드입니다. 이 쿠션은 제가 20대 때 그때 십자수가 한참 유행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랑 20대가 아니라 대학교 때인 것 같아요. 압구정에 유명한 십자수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친구랑 같이 가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20대 후반이었나 보다. 중반이었나? 아무튼 대학 졸업하고 나서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사귀었던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한테 이걸 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다가 안 주고 이거는 제가 가졌고, 그 오빠한테 뭔가를 주려고 열심히 십자수를 놓긴 했는데 그것도 안 줬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노력해서 하는 거를 잘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남편한테도 뭘 하나 떠주질 못했네요. 아무튼 여러분, 약속대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원래는 내일 좀 각 잡고 앉아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일이 생겨서 시골에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밤에, 수요일 밤에 자려고 했는데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지난주에 52주 숄, 저는 52주 스카프인데 그 책 보고선 뜬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선택한 그 초록 색깔 숄을 보니까 그게 보그 지도원에서 반복되는 그 무늬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던데, 아무튼 보그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어쨌든 그 보그에 나오는 그 문양이 계속 나오는 그런 숄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무늬로 프로보도 뜨고 스커트도 떴어요. 제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스커트를 거의 한 92cm, 95cm 정도 되는 긴 기장의 그 플레어 스커트를 그 무늬로 주구장창 떴거든요. 또 뜨고 싶진 않다. 그래서 일단 그걸 접었습니다. 접고 그거 접고선 다른 숄을 떠볼까 했는데 뭐 막상 생각했던 게 없어가지고 뭘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게 그 나무님이 아미티의 가디건을 숄로 도안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뜨고 있습니다. 그걸로 떴어요. 어쨌든 숄은 숄이니까. 이게 앞면이에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무늬가 많아서 제가 또 그때는 또 구멍 난 거 싫다고 막 그래 놓고서 이렇게 구멍이 뚫리니까 어찌나 뜨는 건 또 재미가 있던지 이거를 제가 여기다 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껴가지고 전체적인 모양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줄바늘이 조금 짧아가지고 이 실은 예전에 저희 그 뜨개 모임 때 울리울리님이라고 계세요. 인스타그램을 하시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무튼 그분이 이거를 콘사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 콘사를 한 가닥씩 볼을 다 감으셨더라고요. 근데 그거 안 쓰신다고 나눔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7개인가 뭐 가져왔었어요. 이제 저도 이거를 쓸 일이 없어서 놔뒀다가 이걸 제가 그 한 올씩 감겨져 있는 그거를 4볼을 합사를 했습니다. 합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4줄이에요. 이게 실이 4줄. 근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거를 뜨고 나서는 이게 참 부드럽고 울인지 모르겠어요. 성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손으로 막 쭉쭉 끊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뭐 그런 건 아니겠죠. 나일론이나 뭐 이런 거 섞인 건 아니겠죠. 근데 탄성이 없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엄지손가락 아파가지고 어제도 파스를 붙이고 있었는데 탄성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바늘 찔러가지고 덮어 씌우는 그런 거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늘을 치아오구는 좀 끝이 물러가지고 요걸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뜨개하우샵 거 바늘이에요. 스틸을 쓰려고 했다가 스틸은 또 손가락이 아플 것 같고 치아오구가 또 스틸이 또 그렇게 뾰족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네, 요거 그 뜨개하우샵의 나무 바늘은 끝이 뾰족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덮어 씌우고 넘기고 할 때 편해요. 근데 여기가 조금 걸리는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이게 콘사의 실이 굉장히 얇고 여러 가닥이어서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음새도 막 실이 걸려요. 근데 아마 동글동글한 모양의 그런 실들은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꽂아가지고 좀 넘기면 전체적인 모양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뭐 워낙에 한글 도안이고 그림도 나와 있고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림도 나와 있고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리고 차트 도안이 뭐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어려움 없이 잘 뜨고 있는데 저는 요 버블이 잘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거기 이제 도안에 써 있는 대로 하라는 대로 다 넘겨서 만들긴 했는데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이게 이 실 자체가 콘사가 그렇잖아요. 이게 뜰 때랑 또 한번 세탁을 하고 나면 또 실이 달라지잖아요. 이제 몽글몽글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막 이래서 그래서 어떻게 될지 뭐 또 줄어들 수도 있죠. 줄어들거나 아예 늘어나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아니면 무늬가 더 선명해질 수도 있고 뭐 흐리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뜨고 있어요. 괜찮죠? 그냥 한겨울 말고 그냥 막 이거를 약간 후회되는 게 뜨고 나서 뜨다가 보니까 이거를 한 3겹만 합사해도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4겹을 합사를 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저기 뭐죠? 딴 거 뭐 떴죠? 그 함뜨 했던 거 벌킨이었나? 벌킨 아니고 그 다음 거 그거 함뜨 할 때 제가 이 실을 3겹을 합사해서 뜨긴 떴는데 약간 좀 얇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비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그 기억 때문에 4겹으로 합사를 했는데 4겹으로 하니까 조금 좀 도톰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그냥 뭐 뜨면 목도리로 쓸 수 있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나무님이 그 사진 올리신 거 보면 반팔에 맨살에 이렇게 한 축 늘어져서 그런 느낌도 참 좋긴 한데 제가 뜨는 거는 뭐 그런 느낌보다는 가을이나 한겨울 빼고 뭐 그럴 때 근데 색깔도 애매한가요? 색깔 괜찮아요. 이 정도. 이러면 괜찮습니다. 요 모양. 구멍 나니까 신나게 뜨고 있어요. 구멍이 뚫리니까 진도가 좀 빨리 나가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좋습니다. 오히려 이런 무늬는 재미가 없어요. 이 무늬 맞추기도 힘들고 꼭 이제 이 코 늘리는 게 앞면에서만 코를 늘리더라고요. 근데 꼭 잊어버려. 처음에 사람이 희한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여기 2코 늘려요. 3코까지 늘려. 그다음에 끝에 가서 까먹는 거예요. 나중에 코가 안 맞아서 이거 무늬가 밀려. 또 왜 안 맞지? 막 이러고 보니까 또 안 코 늘림을 안 한 거예요. 그 전단에서. 다시 또 풀러. 그래서 여기를 한 2번 왔다 갔다 하면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뜨개를 할 때 무작정 하지 마시고 계속 뜨면서 확인하고 그러면 좋아요. 하나하나 다 풀러가지고 다시 뜨는 시간보다는 체크하면서 뜨는 게 훨씬 더 시간이 덜 든다는 거.
그래서 저렇게 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뭐 하나 더 보여드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주로 뜨게 하는 방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밖에서는 남편이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방으로 들어왔거든요. 그 학원에서 그냥 프로젝트 삼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얘 게이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떠야 돼요. 한 판을 뜨긴 떴는데 이게 너무 작게 나왔어요. 요런 무늬예요. 요런 무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 이제 한 볼이면 된다고 했는데, 제가 한 볼 하고도 이게 조금 실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이게 마이크 때문에 좀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입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좀 작게 나왔어요. 뭐 입으면 또 입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그 도안 사이즈보다는 작게 나와서, 이거를 저는 바늘을 하나 더 키워가지고 다시 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뜨다 보니까 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야. 이게 손이 안 가.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과정 하나가 끝났기 때문에 아까 잠깐 보여드린 포트폴리오도 다시 정리를 좀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코바늘 카라마도 하나 뜨고 있어요. 계산해가지고. 참 별게 다 있죠. 컬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좀 짧은 것 같은데, 너무 짧아당겼나? 이게 잘못하면 커진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좀 쫀쫀하게 떴는데, 아무튼 이렇게 돼서 뒤에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사이즈는 뭐 제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제가 뛰러 갔다 왔거든요. 저희 이사한 동네는 한강은 아니지만 아무튼 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저는 이제 공원 가서 걷고 오고 막 이러게 했는데, 근데 공원 2바퀴 도느니 그냥 쭉 따라 걷는 게 좀 더 좋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가면 이제 한강 나오고 다리 나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한강 쪽으로 내려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내려갔는데, 가다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천일홍 있죠. 식물을 뿌리채 뽑아가지고 하나 가득 이렇게 들고서는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저거 왜 공원에 있는 식물을 뽑아서 저렇게 가실까? 과태료 5만 원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서 왔는데, 또 한참 가다 보니까 아저씨도 풀을 뭐 사초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하나 가득 또 들고선 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늘따라 왜 이러실까 어르신들이 다들 막 이러면서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구청에서 조경공사를 하는 거예요. 가을이라고 여름에 심었던 거 다 뽑아가지고 새로 또 다 심고 있더라고요. 너무 돈 아까워. 근데 이제 그게 관리비보다는 쌀 수 있어요. 식물 관리하는 비용보다 새로 사서 심는 게 더 저렴하긴 합니다. 그거 누가 키우고 관리하면 인건비 더 들어가죠. 장소 있어야 되죠. 아무튼 그러겠죠. 아무튼 다 그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전에 심었던 거를 다 뽑아가지고 한쪽에다 모아놓고, 한 분이 그거를 쓰레기 봉투에 계속 담아서 버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걷던 운동하시던 아주머니들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또 다 담아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거기 갔잖아요. 제가 거기 가서 또 아는 척을 했잖아요. 어머 이거 버리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종류가 이제 다 이제 공원에 심었던 거니까, 한강변에 심었던 거니까 다 월동 가능한 것들이에요. 근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도 가져오고 싶었지만 가져와봐야 무용지물. 근데 제가 내일 시골 갈 거를
미리 알았으면 가져왔을 수도 있는데 참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근데 그 생각에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제 심었던 애들이 좀 자리를 다 잘 잡았겠구나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막 라벤더도 막 있고, 근데 라벤더는 저는 프렌치 라벤더는 저는 별로 좋아하는 라벤더가 아니어가지고 그냥 그거 놔뒀고, 수국이랑 막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참견하면서 어떤 어머니가 막 포대를 가져와서 막 담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골라줬죠. 어머, 어쩜 이렇게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 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더 비싼 거예요. 이거 가져가세요. 이게 더 좋네요. 한참을 제가 막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왜 이러는지 몰라. 잠시 저를 잊고 그래서 아, 맞아, 나 뛰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막 뛰었어요. 아, 근데 체력이 전보다는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걷기만 하고 뛰지는 잘 못하거든요. 뛰면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못 뛰고 막 그랬는데 어제는 뛰니까 굉장히 상쾌하더라고요. 그리고 걷는 거랑 뛰는 거랑 오늘 보니까, 오늘 제 몸 상태를 보니까, 근데 오늘은 늦게 일어나가지고 요가도 못 갔어요. 어제 일찍 잤어야 되는데 어제도 또 밤늦게까지 내가 뭘 했더라, 이거 떴나 보다, 이거 뜨고 막 이러느라고 어제 늦게 자가지고, 요가를 제가 아침 일찍 가거든요. 또 늦잠 자가지고 못 갔어. 아, 진짜 요가를 못 가가지고 진짜 속상해 죽겠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은 또 마침 또 비가 오네. 비가 와가지고 아유, 잘 됐다 싶어가지고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어제 뛰었다고 근육이 아프더라고요. 아픈데 이게 걷는 근육이랑 뛰는 근육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거 뛰면 허벅지살 다 빠지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뛰면서 팔도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그 여러분 아시죠? 뛸 때 뛰는 분 혹시 계세요? 뛰기 하시는 분들 중에 러닝 하시는 분 계시나? 뛸 때 보면 팔을 이게 내 몸 안으로 이렇게 교차해서 이렇게 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몸을 똑바로 쓰지 말고 약간 앞쪽으로 기울이고, 발을 디딜 때 뒤꿈치부터 가는 게 아니고 앞꿈치 앞부분을 이렇게 딱 디뎌서 가야 돼요. 그러면 박차고 가게 돼요. 박차고 앞으로 막 달려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이렇게 뛰었는데 속도도 빨라지고 체력이 많이 올라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올가을에는 감기나 안 걸리면 좋겠어요. 저는 그 전에 기침 했던 게, 저도 코로나를 걸렸었는데 저는 오히려 코로나보다 그 이후에 감기가 더 데미지가 컸어요. 그 기침 감기 때문에 그때 기침이 거의 한 달 정도 갔었고, 그게 너무 심했고 저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일요일에 성당을 가서 성가를 부르는데, 저는 성가를 좀 약간 목청껏 부르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것도 뭐가 다 있어요. 이게 어렸을 때 어떤 트라우마나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나 어렸을 때 그 경험 때문에 커서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이제 성당 앞에서 놀고 있으면, 이제 토요일에는 그때 학교 갔다 와가지고 성당 앞에서 놀고 있으면 어린이 미사 시간 되면은 애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성당 가서 미사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서 그냥 원래 성당은 늘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당을 늘 가는데, 제 친구들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 친구들은 저랑 놀다가 제가 성당 가면 같이 따라가서 이제 미사 보고 막 그랬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성당에서 전례라고 해서 앞에서 이렇게 뭐 해설하고 약간 뭐 사회자 같은 그런 역할이 있거든요. 교회에도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성당에는 그런 MC 같은 사회 보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해설이라고 하는데, 해설자가 있어요. 그 자리가 있는데, 저는 성당을 오래 다니면 그게 어느 날 제 순서가 오는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저보다 늦게 성당을 다니기 시작한 제 친구가 어느 날 거기 가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죠. 너 어떻게 그걸 하고 있어? 했더니 선생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반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그 반에 들어가서 연습해가지고 그걸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한 친구도 저랑 같이 놀다가 성당을 같이 다니게 되는 앤데,
미사 시간에 성가를 부르는데 목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성가를 정말 이렇게 쩌렁쩌렁 울리게 막 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걔를 이겨보겠다고 저도 목소리 크게 해서 성가를 막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도저히 걔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이 목청이 커서 이 통이 크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성악을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 현대 사회에 제가 다니는 이 종교의 분위기는 성가를 정말 이렇게 조용하게 불러요. 가면 나만 들을 수 있게 다들 조용하게 그냥. 근데 그 안에서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으로 혼자 성가를 크게 부릅니다. 정말 크게 불러요, 저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약간 쌓였던 그런 스트레스도 이렇게 성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푸는 것 같아요. 목청껏 노래를 부를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노래방은 가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지금 뭐 제가 노래방 갈 일도 없고 막 이러니까 오로지 제가 유일하게 목청껏 노래 부를 수 있는 시간은 그 종교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침 감기가 끝나고 나서 그걸 못하겠어요. 목소리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크게 안 돼요. 그리고 조금만 좀 피곤하거나 뭐 좀 그런 컨디션이 나쁘면 목소리가 탁 가라앉더라고요. 지금도 약간 목소리가 좀 잠기긴 했는데, 그래서 약간 뭔가 이렇게 제가 성가를 부르면서 느낀 게 성대의 아무튼 목의 구조의 뭔가가 크게 좀 약간 손상이 된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그래서 목 관리를 진짜 잘해야 되겠다. 감기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계절이 바뀔 때 기침을 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좀 테니스를 한동안 칠 때는 조금 그런 게 좀 덜 했었어요. 몸에 열도 막 나고 좋았었는데,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서 열심히 뛰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좀 문이 열린다. 방문이 저절로 열린. 고생해. 방문이 저절로 열렸다 닫혔습니다. 아무튼 뭔 얘기 하려고 그랬어. 저 뜨개 같이 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뜨개 하다가 스트레스가 쌓이면 바느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도 구경 좀 하자고 해가지고 이 선생님이 패키지 사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또 구매를 했습니다. 이 자수예요. 아이고. 숙제 되게 많은 날 숙제해야 되는데 숙제 안 하고 짜잔, 이렇게 자수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할 거 되게 많죠 지금. 근데 요거는 뭐 프랑스 자수나 이태리 자수랑 달리 그냥 여기 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홈질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제가 그 영상을 봤더니, 일본 사람이 하는 영상을 봤더니 이거는 그것도 수툴도 안 끼고 그냥 하더라고요. 전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제가 또 수툴이 많거든요, 여러분. 수툴이 사이즈별로 있어요. 근데 지금 작은 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이사하면서 또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물건이 정신없이 이렇게 막 엉클어져 있으면 물건을 더 잘 찾는데, 분류돼서 정리를 해놓으면 어디 있는지 못 찾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이게 요것만 해서 실이랑 요 스툴이랑 해서 어디 상자에 딱 해서 창고에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를 못 찾겠어요. 옛날에는 이거를 그냥 한 군데 그냥 실이랑 다 같이 그냥 처박아 놔가지고 잘 꺼내서 쓰곤 했는데, 요거 하나는 찾았는데 나머지는 못 찾겠어요. 이게 사이즈별로 작은 게 다 있는데 별게 다 있죠. 그리고 저 그 십자수 실도 다 있거든요. 옛날에 했던 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그거랑 다 같이 아마 한 박스에 넣어놨을 거예요. 제가 그 그림 도구도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사하면서 보니까 다 있었더라고요. 물감이랑 붓이랑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 자수를 수틀에다가 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요거는 이 바늘은 좀 짧은데 좀 약간 긴 바늘로, 긴 바늘이 어디 있을 건데 긴 바늘로 해서 한 번에 그냥 쭉 넣어가지고 쭉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그 십자수나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저 이렇게 긴 바늘도 있어요. 이거 옛날에 이거 무슨 바늘이냐면 옷 만들었던 바늘이거든요. 제가 또 이거 바늘 들어가려나? 치앙마이 무슨 옷 만들기 막 이런 것도 배우러 다녀가지고 이렇게 바늘이 길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마 이런 거 자수하는 전용 바늘이 있을 텐데, 그쵸? 좀 긴 걸로. 뭐 이 정도 긴 것만 해도 이 정도만 길어도 좀 괜찮겠죠. 이거 써야 되겠다, 이 바늘. 이건 저의 실통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저는 그 수국 필 때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그 길, 꼬불탕 길. 제가 갔을 때는 수국이 거의 질 때쯤 가가지고 조금 아쉽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겨울에 갈 때는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저는 시애틀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시애틀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진짜 제 소원이 외국 나가서 한번 살아보는 게 소원이에요. 남편이 혼자 가서 살래요. 갈까봐 진짜. 요즘은 그 후쿠오카에서 한 달 살기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후쿠오카도 숙박도 알아보면은 하루에 한 5만 원 정도 하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50에서 160 되는 그런 숙소도 좀 많아서 그때 바퀴벌레가 많대요. 근데 아무튼 한 달 살기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외국 나가서 한 달 살기 뭐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거 뜨개 학원 다 끝나고 나면 진짜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가서. 저도 막 어학연수 막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아, 여러분, 가쁜 이거 왜 하는지. 그냥 갑자기 이거 하고 싶어졌어요. 카메라를 아래로 좀 비춰볼까요? 카메라를 아래 좀 지저분한데 책상 엄청 지저분합니다. 남편이 일한다고 해가지고 방에 들어온 건데 그런 거 치고는 너무 TV 소리가 큰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입고 나온 요 니트, 이것도 저희 할머니가 뜨신 건데 저희 외갓집이 제주도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애 셋 데리고 제주도 내려갈 때마다 할머니가 이렇게 한 번씩 떠서 주셨다고 해요. 아무래도 다른 딸들은 다 같이 제주도 사는데 우리 엄마만 멀리 떨어져서 사니까 그게 안쓰러워서 그러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유독 저희 엄마한테는 이렇게 옷을 떠서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항상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할머니가 겨울쯤 되면 수포로 붙여 오시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니트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할머니가 떠주신 그 니트를 입을 때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직도 그 털실의 그런 옷의 촉감과 그 무늬, 그런 것들이 너무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특히 유독 저희 어렸을 때는 옷이 참 귀했단 말이죠. 그래서 새 옷 한 벌 받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 옷은 엄마가 이제 입고 나가시면 사람들이 손으로 직접 뜬지를 잘 모르고 어디서 구매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대요. 제가 지금 요거를 봤을 때 이 소재가 굉장히 까실까실한 소재여서 여름에 굉장히 시원할 것 같고요. 이게 너무 아끼느라고 잘 입고 다니진 않았어요, 제가.
그리고 이 니트는 빨아도 줄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입었던 그 할머니 니트는 굉장히 많이 준 거거든요. 이 소매도 좀 이 정도로 길었는데 좀 많이 짧아졌고, 근데 이거는 변형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요 바늘 굵기로 봤을 때는 최소 3mm 이하로 뜨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고무단은 다 꼬아뜨기로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할머니가 뜨실 때는 탑다운 이런 게 없었는지 아마 이제 다 일본 책 보고 뜨셨겠죠. 그래서 다 옆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선을 다 이어서 옷 만들듯이 그렇게 만든 거고요. 근데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뜨신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깨선은 또 없어요. 그럼 아마 이렇게 떠서 옆선만 붙이고 소매를 달았다는 얘기겠죠. 소매통은 원형으로 뜨셨나? 아, 여기 이은 솔기가 있네요. 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아래하고 여기 팔에만 약간 무늬가 있습니다. 제가 보통 영상을 찍을 때는 그 셀카 찍듯이 카메라에 제 얼굴을 보면서 찍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찍을 때는 렌즈를 돌려놔서 제가 렌즈를 보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확실히 사람 얼굴을 보고, 내 얼굴이지만 그래도 사람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것과 렌즈를 보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아무리 지금 저희 집에 저 혼자지만 저 혼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지만 너무 어색해요. 이 렌즈만 보고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가 어색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뜨개를 가져왔어요. 저는 이 나뭇잎 도안은 처음 떠봅니다. 근데 도안이 굉장히 쉽고 잘 되어 있어요. 이 숄도 보면 이제 뭐 난이도가 중상이었나? 중이었나? 아무튼 그랬는데 처음에 이제 초보분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처음에 시작만 하면은 뜰 수 있거든요. 시작만 하고 차트만 볼 수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서. 아이고. 차트는 이제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차트입니다. 저는 이거 좀 어중간하게 뜨다가 너무 크게 뜨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됐다 싶으면 그냥 그만 뜨고 머플러처럼 쓸까 봐요. 숄 막 어깨까지 푹 두르는 것보다는. 오늘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뛰러 나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공원에, 한강 아니고, 한강은 아니에요. 천인데 무슨 천이라고 하면 이제 너무 제 위치가 드러나니까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이제 조경 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식물들을 이제 초화류들을 알록달록하게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원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참 수월찮게 많이 들어갔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식물들이 이제 막 그 농장에서 가져온 것들이라 이제 막 꽃들이 필 거고 아기자기하고 알록달록한 것들로 막 했어요. 어르신들이 딱 좋아할 만한 스타일로 심어 놨더라고요. 꽃밭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가 항상 이 식물을 농장에서 가져와서 그 처음 모습만 보니까 얘가 늘 이렇게 키가 작을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식물들은 키가 크게 자라요. 여러분들이 그냥 봤던 예쁘고 귀여운 그런 작은 꽃들도 시간이 흐르면 정말 키가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서 진짜 성인이 어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어린 모습을 소비를 많이 하는구나. 꽃들도 심지어. 닭도 보면 우리 뭐 네, 어린 닭들만 뭐 잡아먹고 하는 것처럼
아, 이런 화훼 농가에서도 이런 식으로 소비가 많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요즘은 조경이 추세가 옛날처럼 그렇게 관목, 그 키가 한 150 이하를 관목이라고 하거든요. 작은 나무들을 심는 게 아니고 초하류들을 많이 심잖아요. 꽃 피고 이렇게 풀 같은 것들을 많이 심다 보니까 아, 저도 궁금했어요. 어떤 식으로 심을지. 왜냐면 그거 도면으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옛날에 빵빵이라고 해가지고 동그라미 있는 그런 자로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가면서 했어요. 물론 뭐 캐드로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나무를 표현해가지고 도면으로 다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관목도 마찬가지고 밑에 깔리는 그런 초하류들은 지피식물이라고 해서 그냥 덩어리로만 표현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요즘은 워낙 초하류들도 종류가 많아지고 그 심는 구역들도 많아지고 막 이러니까 그걸 어떻게 심을까. 그 영국에서 그 영국의 유명한 정원 생각 안 납니다. 뭐 왕립 무슨 정원, 큐가든 큐가든에서 이제 일하다가 오신 분이 그 한화에서 운영하는 식물원 가평 가는 길에 하나 있잖아요. 제이드 가든. 거기에 이제 처음 오셔가지고 지금도 그분 계신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기에 이제 제가 궁금해서 갔었는데, 그래서 그분들 그 영국 스타일의 그런 정원 심는 거 어떤 식으로 심는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별거 없고 저는 그 도면을 어떻게 그리는지 궁금했었는데 땅에다가 그리더라고요. 땅에다가 이걸 어떻게 심어요? 물어보니까 그냥 막대기로 땅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쳐가지고 여기에는 뭐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심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오면서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했는데 우리나라는 좀 발전했어요. 막대기로 그리지 않고 스프레이로 그리더라고요. 땅에 약간 관리자 같은 분이 땅에 스프레이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어떤 분이 다니면서 체크하면서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초하류도 심을 거죠. 재밌습니다. 아, 도안이 또 저쪽에 있는데. 지금 저희 집에는 식물이 물론 있지만 관엽만 갖다 놨거든요. 근데 집이 생각보다 너무 건조해요. 그리고 에어컨이 이제 저 이사하면서 최근에 산 거고 한데 에어컨이 이 습기를 빨아들이는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습기를 다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쾌적하니까. 그래야지 쾌적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잎이 끝이 다 타는 거예요. 식물들이 이렇게 새잎이 나올 때 말리면서 피면서 나오잖아요. 그때 약간 좀 건조하면 그게 이제 끝이 쭈글쭈글해지던지 잘 안 펴지던지 뭐 이렇게 되는데 약간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 집은 관엽이 좀 잘 안 되겠구나. 근데 겨울을 또 놔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다육식물을 갖다 놔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근데 저는 다육식물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다육식물은 성장이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눈에 띄는 그런 성장이 좀 더디어서 재미가 좀 덜하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애들의 상태가 원래의 상태고 이미 다 상처받고 막 아픈 상태인 거예요. 애들이 이 끝이 다 탔거나 지금 얘는 햇볕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노래졌어요. 그 엽록소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햇볕 많이 안 보게 아침에만 햇볕 보게 잠깐 놔두고 일부러 커튼 쳐놓고선 그 안에서 키우는데 보통 한 이런 관엽들 큰 나무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 아니면 상태 봐서 일주일에 한 번 이러는데 이 집에서는 거의 이렇게 큰 애들도 일주일에 한 번, 작은 애들은 3, 4일에 한 번은 줘야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집에,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 설거지 한 번 해두고 제가 그냥 개수대 옆에다가 그릇 놔두면 다음날 아침에 너무 바싹 다 말라 있어가지고
겨울에도 이럴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지금 우선은 대충 화분 옮겨가지고 심어놨는데 글쎄 거기서 벌레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날파리 같은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식물 흙에서 혹파리, 뭐 뿌리 혹파리라고도 하고 막 이러는데 알을 까가지고 이제 거기서 애벌레가 막 나오면서 정말 작아요. 근데 그게 막 날아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흙을 다 털어내고 그 흙은 버려버리고 물에다가 일단 꽂아놨는데 걔도 이제 오늘 내일 중으로는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보통 물꽂이라고 해가지고 흙 다 털어내고 물속에서 식물 키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 수생식물이 아닌 이상 식물이 그렇게 좋아할 만한 환경은 아니거든요. 걔네도 그냥 버티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 덥거나 추울 때 우리에 맞는 적정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버티잖아요.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그냥 견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지속되거나 너무 심해지면 사망하지요. 식물도 그렇죠. 버티고 버티다가 나중에 이제 사망하는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얼른 옮겨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그런 물에서 잘 버티는 식물들이 있어요. 천남성과 식물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집안에서 대부분 키우는 식물들이 다 천남성과 식물들이 많아요. 제가 부엌에서 키우던 대표적인 천남성과 식물인 스킨답서스를 물꽂이해서 그래도 설거지하면서 그 풀 보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그걸 남편이 다 버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뒷정리는 뭐 뒷정리 한 사람 마음이니까 저는 일단 이 집으로 넘어왔거든요. 이사할 때. 그래서 그때 막 가전제품들이 막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시간들이 너무 안 맞아서 뒷정리하고 뭐 이러느라고 좀 남편이 힘들었나 봐요. 아, 근데 이사는 힘들어요. 이사는 힘들어. 저는 정말 이번에 이사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는데 최대한 이 집에서 쓰는 살림살이를 무조건 줄여야 되겠다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특히 소형 가전은 웬만하면 좀 많이 없애야 되겠다 그 생각 많이 했고요. 지금 제가 1순위로 없앨 게 오븐 없앨 거고요. 그 다음에 물 끓이는 거 전기 포트 있죠. 그것도 없애고 싶고 토스트기, 커피 머신, 밥솥 다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 일부러 이제 오븐 뭐 아예 안 쓰고 오븐도 지금 저기 창고 앞에 일단 놔뒀는데 찌그러지기도 했고 해서 오븐도 어느 날 잡아서 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커피포트도 전 참 그게 편리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안 쓰면 또 괜찮더라고요. 물 끓이는 용도로만 쓰니까 마침 그 남편이 쓰던 커피 주전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주전자가 물 끓여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끓여서 물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믹서기도 잘 모르겠어요. 믹서기도 제가 큰 걸 성능 좋다는 거로 사긴 샀는데 굉장히 잘 갈리는데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또 갈아먹을 일은 또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다지기? 약간 좀 작은 푸드 프로세서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작은 걸 하나 샀어요. 근데 그걸 웬만한 게 다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갈아서 뭘 마실 일은 없으니까 근데 갈아서 마시는 것도 별로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믹서기도 없애버릴까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아깝지만 김치 담글 때 만약에 뭐 가는 것도 믹서기 아니고 다른 걸로도 충분히 그것도 갈릴 것 같아요. 한번 써보고 그리고 프라이팬도 없애버리고 싶은데 그건 좀 참아야지. 그릇도 안 쓰는 거는 지금 버리려고 쌓아놨어요. 내 동생한테 줄 거 가져가면 또 가져가라고 하고 그릇을 왜 쓸데없이 욕심을 내가지고 이제 시골 할머니 집에 갔는데 거기는 이제 제주도 아니고 친가
댁인데 옛날 오래된 그 우윳빛의 유리 접시랑 컵이랑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막 프랑스제도 있고 우리나라 것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몇 개를 가졌는데 저는 또 그걸 안 쓰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가 또 취미로 도자기를 하세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엄마 그릇을 써야 돼요. 뭐 어느 날 집에 가면 엄마가 너 주려고 구워왔어 이러는데 그거 어떻게 안 가져와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제발 색깔만 좀 맞춰달라고. 근데 또 도자기도 그 색깔 맞추기가 어렵나 봐요. 유약을 똑같이 발라도 구워지는 거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다 다르게 나오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릇들도 웬만하면 유리컵도 좀 안 쓰는 거는 다 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유리잔도 왜 맥주 마시면 막 주잖아요, 맥주 컵을. 그런 거 받아올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거 막 누가 공짜로 준대도 반갑지가 않아. 일단 짐 쌓이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제 짐이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남편 짐은 별로 없고 다 제 거예요, 다. 그리고 뭘 이렇게 했던 게 많은지. 취미 부자예요, 취미 부자. 그 장식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번에는 이사하면서 그것도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근데 그 장식품은 버릴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하나 이렇게 추억이 담기고 내가 이거를 살 때 어땠고 뭐 저때 이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버리진 않고 상자에 다 담아서 깊숙이 넣어놨습니다. 근데 그런 장식품이 없으니까 청소하기도 훨씬 더 수월하고 먼지 쌓이는 것도 덜 하는 것 같고 좀 그래요. 그 심지어 이제 저희 남편도 보니까 이제 장식품이 많은데 여행 갈 때마다 뭐 하나씩 다 기념품으로 사오고 여기 무슨 대회 나갈 때마다 뭐 이렇게 받아오더라고요. 트로피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참 버리면 좋겠는데 근데 일단 뭐 이제 정리할 때 뭐 남편이 옆에 있는 게 아니니까 뭐 물어보면서 이거 버려도 돼 어쩌고 저쩌고. 근데 우리 남편 이제 이번에 이사하면서 알았는데 우리 남편은 약간 버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제 무조건 안 버리고 놔두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언젠가는 쓰겠지. 나중에 돈 주고 사는 것보다는 안 버리는 게 낫다. 약간 이런 주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총각 때부터 썼던 MDF 책장 같은 거 다 있어요. 그거 그대로 다 있고, 남편이 쓰던 그런 뭐 전자레인지 넣었던 대 뭐 이런 거 다 그대로 다 가져왔습니다. 하나도 안 버렸어요. 그 스탠드형 옷걸이 있죠. 그것도 참 어렵게 버렸습니다. 요즘에 잘 안 쓰는데 저는 그 옷걸이가 있으면 더 지저분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입고 나갔다 온 옷을 그냥 거기다가 그냥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가 쌓여요. 막 거대한 막 산처럼 돼요. 근데 그거 정리하려면 어차피 한번 입고 나갔다 온 옷은 새로 빨던지 계속 넣기 좀 애매하면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걸어 놓는다고 뭐 정리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난번 집에서는 그거를 베란다에다가 두고 제가 빨래 걸거나 뭐 이럴 때 좀 썼었어요. 그러다가 이사 오면서 과감히 이제 제가 버려버렸는데 그것도 버렸다고. 자기가 옷 걸면 되는데 옷 걸 데가 없다며. 아유 진짜. 그래서 일단 남편 거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요. 그냥 다 상자에 넣어놨어요. 본인이 버리기 싫어하는데 뭐 억지로 버릴 이유도 없고. 아니 한 번은 이거 영상을 또 누가 볼지 모르니까 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만나서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저는 뜨개 마저 할게요.
네.